고등학교에 가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게 내신입니다. 내신 성적을 잘 받는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내신 어떻게 대비해야 과연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내신을 잘 받으려면요. 아이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태도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신 준비를 하는데 무슨 말투 얘기를 하고 있어.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말투와 내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이가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엄마, 나 이런 게 필요한데. 혹은 아이가 나에게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엄마는 그게 문제야. 엄마나 똑바로 해. 아이가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말을 꺼냅니까? 나도 그거 갖고 싶다고. 왜 나만 못 가져야 돼? 다른 애들은 다 있단 말이야. 이런 말투로 아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투가 비단 나에게만 하는 말투일까요? 부모에게 쓰는 말투를 아이는 밖에서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학교 선생님에게 불만이 있을 때, 선생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시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뭔가 자기가 해내고 싶은 걸 다 해내지 못해서 욕심에 차지 않았을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자, 집에서의 태도가 밖에서 그대로 이어지고요. 밖에서의 태도가 내신으로 이어진다면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잘 보이고 말투를 곱게 하고 수동적으로, 순종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얘기하면서 스킬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신이라는 것은 뭐죠? 선생님들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의 권한이 큰 게 내신이에요.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도 선생님이고요. 성적을 처리하는 사람도 선생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느냐, 그 말투와 대화 스킬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한테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인 이야기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에 있어서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주긴 하지만요. 그 표현 방식이 어떻게 더 부드럽게 전달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의 포인트는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옛날에 있던 학교에 전교 1등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험 보면 올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도가 어떻냐면요. 이건 이렇게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네? 뭐? 혹은 이렇게 했잖아. 그럼 당연히 그렇죠 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아이였어요. 한 번도 실패라는 것과 지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때로는 아이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가 네 뭐 그러죠 뭐.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점점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한테 지권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이한테 점수와 상관없이 가르쳐 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이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선생님들과 대화가 원활하게 안 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늘 할 수 있는 게 지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는 그런 태도를 고치는 게 좋겠다. 너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면요. 아이 태도가 어땠을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왜 나한테만 그래? 난 잘하는 아이인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야단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그 아이 부모님은 어땠냐? 부모님은요, 아이가 잘하는 아이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문제 없잖아. 공부 잘하는데 뭐. 태도? 뭐 좀 어때? 그 부모님의 태도는 그야말로 나는 욕심 있는 내 아이가 좋다. 내 아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내 아이가 뭔가 필요할 때 당당히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게 좋다? 조금 불손해 보이더라도.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런 태도를 다 받아준 거예요. 아이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 뭐 네가 욕심 있으니까 괜찮아. 그 정도는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계속 넘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어른들과는 이렇게 대화하는 거구나. 이렇게 대화해도 큰 문제가 없네. 나는 내 요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겠어.
점점 선생님들은 지적할 일이 많아지면서 한편으로는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점점 이야기하는 순서가 줄어들고 이야기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아이도 배울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점수를 승승장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이 아이가 과연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나는 잘한다. 나는 잘하는 아이다. 난 성공만 해.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함을 못 배운 아이가 과연 실패했을 때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작은 실수와 실패들을 거듭하면서 좀 더 단단한 아이로 크는 게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걸 텐데 라고 아쉬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의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는요. 공부를 뭐 썩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태도가 예쁜 아이였습니다. 반에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요. 자기가 나서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너 너무 수고스럽지 않아? 힘들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이 정도는요. 진심에서 우러나서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뭐가 불편해?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이야기하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들은요. 점점 선생님들도 와, 그 아이 좀 믿음직스럽더라. 그 아이 인성이 참 좋더라. 라고 차차 소문이 나고 선생님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반에서 뭔가 일을 맡기고 상의를 할 때는 그 아이를 불러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성적이 상승합니다. 자, 이제 태도도 좋고 공부 실력도 쌓인 아이는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건방져졌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여전히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결을 유지하면서 성적까지 향상하니까요. 학교에서 그 학년에 믿을 만한 아이 하면 그 아이가 뽑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아이의 차이를 이해하시겠나요? 선생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성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인성이라는 것이 발표할 때, 대화할 때, 뭔가 수행평가에서 떠내려갈 때 오롯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이가 뭐 선행을 했든 심화를 했든 해서 100점을 맞을 수는 있지만요. 그 태도가 고쳐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성장해서 나아가면 아이의 그 결과물에도 그 태도가 그대로 드러날 거라는 거죠. 고등학교에 가면은요, 수행평가들도 많아지고 내신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이 늘 말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초등부터 혹은 중학교 때부터 바르게 대화하고 서로 공손하게 대화하고 어른에게 선 넘지 않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봤는데 뭔가 부당한 면이 있었을 때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렇게 돼서 문제잖아요. 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선생님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하시겠죠. 네,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yes, but 화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필요한 내신에서 것들을 더 잘 얻어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내신에 앞서서 내 아이의 말투를 먼저 챙겨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어른과 소통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대화 스킬을 쓰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그거를 살펴보기에 가장 좋은 게 가정에서의 대화법입니다. 아이가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그 태도를 알려주세요. 어릴 때부터 이거는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납작 엎드려서 왜 잘 보여야 돼요? 우리가 선생님들 눈치를 봐야 되나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선생님들과 예의를 갖춰 대화를 하고 대화 에티켓을 잘 지키자는 거죠. 그것으로도 이미 수행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깃들은 마련된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글로 드러나고요. 글로 드러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이가 지금 뱉고 있는 말, 행동들이 아이의 성적과 연관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성이 잘 잡혀 있고 대화 스킬, 그리고 상호 간에 지켜야 될 그런 에티켓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요. 네. 이기적이어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나눌 줄 모르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다고 했는데요. 요즘의 인재상은 육각형 인재라고 하죠. 뭐 집안, 재력, 외모뿐만 아니라 성적과 인성까지 갖춘 아이들을 진짜 인재로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뽑고 싶어 하는 인재 또한 그런 인재일 테고요. 중고등학교에서 그런 과정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정말 태도가 좋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인성도 좋은 아이들은 솔직히 생기부 한 줄이라도 더 써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아이들은 내가 더 써주고 싶은 생기부, 써줄 수 있는 생기부조차도 아끼게 된답니다. 그러면 왜 아이의 태도가 내신과 연관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어찌 됐든 내가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더 아이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아이의 에티켓이고 대화 예절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이 다가오는데요. 방학 때는 아이와 함께 두런두런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갖춰야 될 에티켓에 대한 이야기, 대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가 지금 배워야 나중까지 그 태도를 가져가서요. 대학 내신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테니까요. 오늘은 내신 준비에 앞서서 방학 때 꼭 하면 좋을 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